안녕하십니까, 전은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 능력하고 자원 관리 능력 묶어서 주로 수학적인 어떤 논리적 사고력이나 또는 수학적 수치적 계산이 필요한 형태의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만 좀 몇 개 뽑아서 이렇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기출보건 모의고사 먼저 볼게요. 여기서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다음은 땡땡 기업의 신입사원 선발 기준과 지원자 정보이다. 땡땡 기업에서 점수가 높은 신입사원을 2명 선발했을 때 선발된 지원자를 골라라. 합격자 고르래요. 자, 선발 기준 해가지고요. 전문직, 직무, 지원 자격, 대조를 관련 전공자여야 하며 비전공자는 해당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보유자 지원이 가능하다 그랬고요. 뭐 전문직 직무에는 통신, IT, 건축, 토목. 두 번째, 대학까지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대학원 이상은 제외한대요. 두 번째, 직무 능력 테스트 등급별 배점. 요거는 그냥 이게 대상자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격 요건이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요거부터요. 직무 능력 테스트 등급별 배점은 A가 90점, B가 80점, C가 70점, D는 50점. E는 과락이래요. 탈락입니다. 그냥 2등급은. 그 다음에 어학 점수별 배점 해서 영어 토익이 700점 미만이면 빵점, 700 이상 800 미만이면 20점, 800점 이상은 30점. 그 다음 중국어 HSK가 5급 미만은 빵점, 5급은 20점, 6급은 30점. 그 다음에 일본어 JPT가 700점 미만이면 빵점, 700 이상 800점 미만은 20점, 800 이상은 30점이래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외국어 점수가 있을 경우, 그래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 점수도 있을 때 그때 더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은 750점이고 그 다음에 HSK가 6급이라면 요 30점 이게 더 높죠. 그치? 이거 하나만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둘 다 합산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가점상. 자, 발명 특허 대전 입상자는 10점, 가산점이 10점이고요. 고급 자격증은 20점. 여기 고급 자격증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뭐냐? 이런 것들.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게 AICPA. 이게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예요, 이게. 미국. 그다음 기술사, 건축사. 단 복수의 고급 자격증 1개만, 이 중에서 1개만 인정해 준대요. 뭐 2개 있다고 해서 20점, 20점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개만 인정해 준다. 그 다음에 동점자 처리 기준은요. 고급 자격증 보유한 사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똑같으면 직무 능력 테스트 점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학 점수. 이런 순으로 동점자는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 놓고, 자, 이제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원자별 정보, 가나다라마바사, 8명이네요. 이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합격자 2명, 맞죠? 선발자 2명 찾아보세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계산해야죠. 맞죠? 근데 일단입니다. 일단 자격 제외가 되는지 먼저 봐야 돼, 이거를.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공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비전공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다 그랬죠. 조건에서. 그럼 보세요. 전공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비전공, 기사 자격증 있죠. 그 다음 비전공, 기능장 자격증 있죠. 그지? 그 다음 전공 상관없고요. 비전공인데 산업기사 자격증 있죠? 여긴 전공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즉 8명이 전부가 대상자는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점수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또 미련하게 여길 전부 다 8명 걸 다 점수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단 10초라도 시간 더 걸려요. 단 10초라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를 다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먼저 보세요. 얘를 먼저 봐요. 얘를. 이거 봐봐. 가나다라마사. 가나다라마사. 즉 뭔 얘기야? 얘 없죠? 얘도 없죠, 아예. 그럼 계산을 왜 해? 쟤들 거로 계산할 필요 없죠. 애들 빼버려. 애들은 빼버리세요. 됐죠? 나머지 이 사람들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두 사람 계산하는데 10초는 걸릴 거 아니야, 10초는. 10초라도 절약해야죠. 갑니다. 자, A 직무능력 테스트 A가 90점이었죠. 90점. B는 80점. 90점, 90점. D가 50점. C가 70점. 됐고요. 그 다음에 어학점수. 토익 760점, HSK가 5급. 5급이죠. 그러면 700 이상 800점 이에 20점. 이것도 20점. 이것도 20점, 이것도 20점. 그럼 얘는 그냥 20점. 20점. 그 다음에 HSK 6급, 이거 30점이죠. 30점. 30점. 그 다음에 토익 850점이면 30점이죠. 800점 이상이니까 이것보다 이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점수 빵점이에요. 700점 미만이니까 빵점이고요. 그 다음에 800점 이상이 JPT가 이것도 30점이네요. 그죠? 30점이고 그 다음에 토익 요거 30점. 됐나요? 그 다음에 자 발명 특허 대전 입상 이게 10점이었죠? 10점 가점 10점. 그 다음에 요 땡땡 기업의 청년 인턴. 청년 인턴은 자 직무 능력 테스트 점수와 외국어 점수의 합의 10%. 즉 요 값과 요 값의 합. 그럼 110점이죠? 110점의 10% 11점. 11점이 가점이에요. 11점. 얘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빵점이고요. 건축사 자격증. 자 고급 자격증에는요 건축사가 있어요. 있죠. 그치?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AI, CPA, 기술사, 건축사 있습니다. 그럼 요건 20점이죠. 20점. 고급 자격증 20점. 됐나요? 그 다음에 변리사 요것도 고급 자격증 20점.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는요. 국가유공자는 10점 가점. 10점. 그러니까 70점, 30점. 100점이죠. 100점이니까 10점 가점. 10%. 됐나요? 10%. 자, 끝났어요. 자, 갑니다. 요거는 120점. 나는 121점. 얘도 120, 110, 100, 110 이렇게 됐죠. 됐나요? 그러면 일단 얘는 선발이고요. 그냥 얘랑 동점이네? 동점이죠. 자, 동점이면 첫 번째가 고급 자격증 보유. 고급 자격증. 얘 없죠? 얘도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직무 능력 테스트 점수. 얘랑 똑같아요. 90, 90. 똑같죠? 그럼 세 번째는요. 어학 점수. 어학 점수가 얘는 20점, 얘는 30점. 누구? 얘가 높지요. 됐습니까? 따라서 나하고 다가 선발됩니다. 끝. 간단하죠? 끝났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간단한 이거는 이제 자원관리 능력 중에서 인사관리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쭉 넘어가서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자, 22번에 다음 상황을 참고할 때 갑사의 영업본부장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 중에서요. 방안 B를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안 C를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안 D를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안 E를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한다. 다섯 번째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죠. 당연히. 내용을 봐야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 있어요. 이건 수학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논리적 사고력 문제예요. 문제 처리 능력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사고력 부분인데 자 볼게요. SC에서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할 지역 내 21개 기업들의 영업본부장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회사에 유리한 방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한자리에 모인 기업 중 K사의 영업본부장은 방안 A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사의 영업본부장은 시 당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존 방안
그러니까 시에서 이미 기준에 이런 방안이 어떨까 하고 이미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요 놈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만일 갑사의 영업본부장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 최종 방안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방안이 A, B, C, D, 그죠? 방안이 A, B, C, D가 있고 기존 방안은 C에서 계획한 방안, C에서는 이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죠? K사의 영업본부장은 그 방안보다 이 방안이 좋습니다. 이 방안을 밀어붙이려고 그래. 그 방안 A야. 그 말고도 방안 A 말고도 방안 B, C, D, E까지가 있어요. 총 6개. 기존 방안, C에서 계획한 기존 방안이 있고, 그거 말고도 A, B, C, D 5개의 방안이 더 있어요. 새로운 방안이. 총 6개의 방안이 있는데요. 그런데 K사의 영업본부장 우리 A 방안을 채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선정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갑사의 영업본부장은 나는 그냥 C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존 방안이 좋아. 그게 채택됐으면 좋겠어.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죠? 응. 만일 갑사의 영업본부장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 그죠? 새로운 어떤 방안을 제시했을 때 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서 최종 방안이 결정된다. 그랬어. 자, 1단계. 방안 A와 새로운 방안 중 21명의 영업본부장들의 다수결 투표로 최종 방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K사 영업본부장이 A 방안을 추진했잖아요. 그죠? 선정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얘는 갑사 영업본부장은 기존 방안이 좋다는 기존 방안이 좋아. 근데 얘가 갑사 영업본부장이 방안 B, 방안 C, 방안 D, 방안 E가 있잖아요. 5가지가 남았죠? 기존 방안이 있죠? 방안 B, C, D, E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하면 자, 그럼 첫 번째는 그럼 이제 2가지가 나왔습니다. 방안 A하고 이 사람이 갑사 영업본부장이 제시한 방안하고 2개의 방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놈이 어떤 방안이 더 좋을지를 우리 영업본부장 21명이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수결 투표해서 그래서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만일에 1단계에서 결정된 방안하고 그럼 1단계에서의 결정이 이제 방안이 되겠죠? 그 방안이 A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제시한 새로운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새로운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그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되죠. A든 아니면 B, C, D든 뭐든 하나 그 방안하고 1단계에서 결정된 방안하고 요놈하고 기존 방안 즉 C에서 계획한 기존 방안대로 진행하는 안주 둘 중에 다시 또 2차 투표하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 K사에서, 여기는 갑사죠. 참, 그진가. 자, K사에서 A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사의 영업본부장이, 아닙니다. 이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표합시다. 그럼 A든 아니면 갑사에서 주장한 방안이든 둘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그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럼 고놈하고 C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존 방안하고 다시 이제 2차 투표하는 겁니다. 2차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최종 방안을 결정. 그래서 기존 방안이 더 높은 점수가 나오면, 그치? 결과가 그럼 기존 방안으로 하는 거고, 그죠? 새로운 방안 중에 A든 뭐든 새로운 방안이 더 높게 나오면 그걸 선택하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맞죠? 자, 반면이야. 갑사의 영업본부장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럼 새롭게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새롭게 제시한 방안이 A밖에 없잖아요. K사에서 주장한 A밖에 없죠? 그거하고 기존 방안하고 2개만 한다는 얘기예요.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최종 방안이 결정된다. 방안 A하고 기존 방안 중 다수결 투표로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논의를 위해 모인 21명의 영업본부장들은 아래와 같은 선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선호도의 숫자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 즉, 얘가 선호도 높은 거예요. 이리 갈수록 선호도가 낮은 거고요. 됐죠? 그래서, 자, 7명은 요렇게 선호하고 있고요. 5명은 요렇게. 그 다음에 또 5명은 요렇게. 4명은 요렇게 선호하고 있대요. 됐나요?
자, 이제 시작해야 돼요. 자, 갑사의 영업본부장은 그렇다면 과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방안을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하는 또는 새로운 방안을 아예 제시하지 않는 게 유리한지. 그죠? 자, 갑니다. 우선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자, 즉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볼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기존 방안으로 그냥 그런 경우는 그러면 자, 갑사의 영업본부장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방안 A하고 기존 방안 중 다수결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일단 자, 기존 방안 가장 선호하는 게 기존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사람 7명입니다. 그럼 7표죠. 맞죠? 그 다음 여기서 방안 A가 기존 방안보다 더 선호도가 높은 5명이죠. 5명. 맞죠? 그 다음에 여기 5명은 방안 A가 기존 방안보다 더 선호도가 높지요. 이거죠? 그치?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방안 A. 기존 방안보다 높지요. 그러면 결국엔 7명만 방안 A보다 기존 방안이 더 좋다라고 투표를 할 것이고 나머지 5명, 4명은 방안 A가 더 좋다라고 투표할 거라 그 얘기예요. 기존 방안보다. 맞죠? 그러면 몇 14대 7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방안 A가 채택이 되죠. 이놈이.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갑사의 영업본부장은 아닌데 나는 기존 방안이 좋은데 그 얘기잖아. 맞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일단 요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 그죠? 그러면 방안 A가 결정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방안 B를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한 경우를 볼게요. 자, 방안 B를 얘가 방안 B를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했어요. 그럼 1단계 방안 A하고 새로운 방안이 방안 B예요. B. A하고 B를 이제 투표해야 돼. 맞죠? 투표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방안 B가 방안 A보다 높아요. 그죠? 7명은. 그 다음에 5명은 방안 A가 방안 B보다 높아요. 그죠? 또 이 5명은 방안 B가 방안 A보다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방안 A.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방안 A가 몇 명이에요? 5명, 4명, 9명이죠. 그죠? 근데 방안 B는 12명이죠. 그럼 뭐가 선택돼요? 오! 방안 B를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방안 B가 채택이 돼요. 1단계에서. 맞죠? 1단계에서 결정된 게 방안 B가 돼요. B. 그럼 이제 B하고 기존 방안하고 다시 수결해야 돼. 다시 수결해야 됩니다. 자, 합니다. 볼까요? 자, 7명은 기존 방안이 더 좋다라고 투표를 했으니까 여기다 투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안 B하고 기존 방안. 얘가 더 높죠. 이걸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방안 B를 선택할 거고요. 여기도 방안 B를 선택하겠죠. 기존 방안보다 얘가 선호도가 더 높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기존 방안이 7명, 5명, 12명이 되고요. 방안 B가 5명, 4명, 9명이 돼요. 그럼 뭐가 선택돼요? 기존 방안이 결정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방안 B를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기존 방안이 채택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1번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고요. 이제 방안 C, D, E를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했을 때 이제 빨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빨리. 자, 갑니다. 만일에 방안 C를 제시를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방안 C가 방안 A보다 높고요. 여기는 방안 A가 더 높고요. 여기도 방안 A가 더 높고요. 여기도 방안 A가 더 높아요. 그러면 방안 A가 채택되죠. 그죠? 그럼 방안 A가 채택되면 방안 A하고 기존 방안하고 또 투표해야 되는데 그럼 아까 해봤지? 방안 A가 채택이 되죠. 그지? 그 다음 방안 D하고도 볼까요? 방안 D가 방안 A보다 높아요. 여기는 방안 A가 더 높고요. 여기 방안 D가 더 높아요. 선호도가. 여기는 방안 A가 높아요. 몇 대 몇? 방안 D가 7명, 5명. 맞아요? 12명. 방안 A가 9명. 그럼 방안 D가 되죠. 방안 D가 됩니다. 자, 이제 방안 D하고 기존 방안하고 봐야 돼. 방안 D와 기존 방안. 자, 요거는 기존 방안. 여기서는 방안 D. 여기서도 방안 D. 여기서도 방안 D. 그럼 최종적으로 기존 방안이 아니라 방안 D가 채택되죠.
4대 7이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2를 볼까요? 2. 2는요, 일단 여기 방안 A가 더 높고요, 선호도가. 여기도 방안 A가 더 높고 끝났어요.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어요. 이 두 개에서 벌써 12명이야. 방안 A가. 맞죠? 그럼 끝났죠. 방안 A가 선택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해서 무슨 뜻이야 도대체 뭔 말이야 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못 푸는 거지, 문제 자체는 아주 간단한,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풀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 문제였어요.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번에는 2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8번. 자, 다음 표는 A에서 JY인에 대한 정보이다. 김 과장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와인을 2세트 구입했다고 할 때 김 과장이 구입한 와인 세트로 옳은 것을 고르면 그랬어요. 그래놓고 자, 또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A부터 J까지 가격, 그 다음에 생산지역, 당도, 산도, 탄닌, 생산 연도,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여기에 당도는 색칠이 많을수록 달다. 뭐요? 색이 적을수록 달지 않다. 그 얘기고요. 산도는 색칠이 많을수록 시다. 시다고요. 그 다음 탄닌은 색칠이 많을수록 떨다. 색칠이 적을수록 부드럽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자, 이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조건. 세트 1에는 프랑스 와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트 2에는 이탈리아 와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트 1의 가격은 5만원 이하로 하며 와인은 한 병 또는 두 병으로 구성한다. 세트 2의 가격은 10만원 이하로 하며 와인은 두 병 또는 세 병으로 구성한다. 세트 1에는 화이트 와인을 포함한다. 세트 2는 달지 않은 와인으로 구성한다. 세트 2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와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렇고 세트 1, 세트 2로 제대로 구성을 골라보세요.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이 조건들을 적용을 해서 세트 1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뭐가 있고, 그 다음에 세트 2에 들어갈 수 있는 뭐뭐가 있고, 다시 그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뭐가 또 빠져야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풀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이 조건들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 교재 해설은 그렇게 자세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응? 자세하게. 그래서 뭐 프랑스산을 포함해야 되니까 세트 1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D, E, 프랑스, 그죠? 프랑스니까 세트 A에는 D, E, H, I 중에 반드시 한 병 이상 포함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쵸?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풀 때 정확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저렇게 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이렇게 풀죠. 뭘 힘들게 풀어요. 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그 이렇게 세트 구성을 했을 때 이 조건에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해놓고서 자 볼게요. 자, 세트 1. 자, 선생님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에? 자, 세트 1. D하고 GH야. D. 세트 1. 자, 1번이 세트 1은 D고 세트 2가 GH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치? 그럼 보세요. 자, 세트 1부터 볼게요. 세트 1. 자, D. 프랑스산. 조건에 맞아요. 5만원 이하. 한 병 또는 두 병. 조건에 맞아요.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세트 1에 대한 거는 화이트 와인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D 하나는 레드잖아요. 레드죠? 그러니까 안 돼. 화이트 와인을 포함해야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일단. 여기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각각 보지 말고 그냥 세트 1부터 먼저 해서 불가능한 거 먼저 지우고, 그죠? 지운 다음에 남은 것만 따지자고요. 남은 것만. 그 다음에 세트 1, 그다음 BD. 2번에 BD. BD죠. 일단 가격 5만원 안 넘어갔고요. 그쵸? 안 넘어갔죠? 근데 세트 1은 프랑스 와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B하고 D는 자, 이탈리아, 프랑스 일단 돼요. 가격 5만원이고요. 이거 돼요. 맞죠?
됩니다. 이거 되고요. 까지. 그 다음에 또 세트 1에는 화이트 와인을 포함한다는데 BD는 다 레드거든요. 둘 다 레드예요. 맞죠? 역시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 틀렸습니다. 얘 볼 필요 없이 얘가 틀렸어 일단. 세 번째 AD를 볼까요? A하고 D. AT 45,000원 프랑스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레드, 화이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세트 1이 다 만족해요. 다 만족하죠? 그럼 세트 2를 볼까요? 세트 2 DJ 그죠? DJ 자 D하고 J 일단 가격 10만원 이하니까 되죠? 됐고요. 됐습니까? D하고 J 잘 표시해야 되겠다. D하고 J 됐나요? 그 다음에 세트 2에는 10만원 이하로 하고 이탈리아 와인이 반드시 포함. 여기 이탈리아 포함됐어요? 됐죠?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달지 않아야 돼. 달지 않아야 됩니다. 즉 당도가 점이 하나만 있어야 돼. 색칠이. 이것도 만족하죠? 만족하고요. 그 다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와인이 돼야 돼. 그럼 D 2013년 됐죠? 그 다음에 2014년 다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답 3번이네. 끝난 거예요. 끝. 이렇게 풀면 되죠. 됐습니까? 이게 빠르지 뭘 일일이 따져요 그냥.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4번 5번을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BF 자 B하고 F거든요. 근데 벌써 틀렸어요. 왜? 세트 1에 가격이 5만원 넘어갔어요. 아웃이에요. 벌써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A하고 E 일단 5만원 됐고요. 프랑스, 이탈리아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도 되죠. 이것도 되죠. 화이트 레드니까 세트 1의 조건은 다 만족해요. 맞습니까? 그럼 세트 2를 보면 세트 2 여기서 벌써 틀려요. 여기서 세트 2에 세트 2가 IJ고 IJ네. IJ죠. 세트 2 얘랑 벌써 여기서 틀려요. 벌써 여기서 12만원이에요. 10만원 이하인데 맞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벌써 12만원이잖아요. 벌써 틀렸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냥 선택지에 있는 보기를 보고서 바로바로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봉투 모의고사 가볼게요. 봉투 모의고사 갑니다. 봉투 모의고사에서는요,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복잡한 계산, 즉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 형태의 문제만 선생님이 살짝 뽑았습니다. 볼게요. 자, 6번인데 6번. 어느 봉사단체에서 성금을 모으기 위해 재료를 다음 조건에 따라 구입하여 김치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한다. 이 봉사단체에서 재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골라라. 그리고 이렇게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가 배추 100통, 양파 쉬운 2개, 쪽파 15kg, 고춧가루 9.5kg, 다진 마늘 6kg, 다진 생강 750g. 재료 가격은요, 각 상가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단가는 최소 판매 단위 기준이다. 예를 들면 B 상가의 배추 최소 판매 단위는 한 묶음이고 F 상가의 고춧가루 최소 판매 단위 1kg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 상관이 없는데 B 상가 같은 경우는 묶음으로 파는 거야. 6통을 한 묶음으로, 묶음 단위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얘는 100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통으로 사면 100통을 사면 되잖아. 근데 6묶음씩 묶여 있으니까 얘는 102통을 사야 돼. 100통을 살 수가 없어요. 102통을 사야 돼요. 6으로 나눠봐. 6으로 나누면 96이 나오죠. 그치? 그럼 6통 하면 102통 나오죠. 102통.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개당 500원 이렇게 파는데 양파를 그럼 쉬운 2개 사면 되잖아. 쉬운 2개 사면 되는데 B 상가 같은 경우는 망으로 팔아. 망으로 무조건 7개 단위로 팔아. 7개 단위로 파니까 77에 49, 78에 50 이거 8망 사야 돼. 8망.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개당 가격은 얘가 더 싼데 묶음으로 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를 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딱 그냥 단순한 개당 가격만 계산하면 얘가 얘보다 싸요. 맞죠? 단순한 개당 가격만 계산하면 더 쌉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C 상가에서 배추를 50통 이상 구입 시 총액의 10% 할인. 즉 배추 100통이잖아요. 그럼 C 상가는 이거 전부 다 10% 할인이에요. 총액의 10%니까. 계산한 다음에 10%.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볼게요. 여기 이제 고춧가루하고 다진 마늘하고 다진 생강은 D 상가, E 상가, F 상가가 있는데 여기 보면 A 상가와 D 상가에서 모든 재료를 구입할 경우 총액의 10% 할인해 준대요. 즉 모든 재료를 여기하고 여기서 사면 다 10%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다른 E 상가나 F 상가는 10% 할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별도예요. 그쵸? 그러면 와 이거 봐봐요. A 상가 금액 계산해야죠. B 상가 계산해야죠. C 상가에 대한 금액 계산해야죠. D 상가 금액 계산해야죠. E 상가 계산해야죠. F 상가 계산해야죠. 6번 해야죠 계산. 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6번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래 C 상가 10% 할인해야죠. 그쵸? 할인된 금액 계산이죠. 그 다음에 A랑 D랑 썼을 때, 그치? 요 두 상가를 이용했을 때, 그때 10% 할인된 금액도 계산해야죠. 일을 엄청 오래 해야 됩니다. 맞죠? 계산만 여러 번 해야 돼. 그럼 이걸 일일이 전부 다 각각 다 계산하면, 내가 볼 때 일일이 이걸 다 계산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이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 걸리지 않을까요? 더 짧게 잡으면 한 4분? 그쵸? 더 빠른 사람 한 3분? 최소한 3분 이상은 계산해야 될 거야. 계산하는 데만. 근데 한 문제 푸는데 3분, 4분 이렇게 걸리면 돼요? 안 되죠. 맞죠?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봐요. 얘는 얘랑 같이 구입을 하면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E 상가, F 상가는 10% 할인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요놈이 10% 할인이 들어갔을 때 그때 얘들보다 싼지 먼저 확인을 잠깐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싼지 10% 할인하면 3,000원이잖아 100g에. 그러면 10%니까 2,700원 돼요. 맞죠? 100g에. 그죠? 그러면 100g에 2,700원이면 얘는 500g에 14,000원이에요. 요거는 500g에 15,000원인데 15,000원이잖아 15,000원. 그죠? 근데 10%하면 1,500원 깎아주니까 13,500원이 돼요. 그럼 얘가 얘보다 싸요. 맞죠? 그 다음에 얘랑은 가격이 똑같은데 킬로그램당 가격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100g 단위로 파니까 고춧가루 9.5kg 9kg 500g 9kg하고 500g 9.5kg 이거 딱 맞춰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10kg 사야 돼. 킬로그램으로 파니까. 맞죠? 0.5kg 안 팔아요. 그러니까 얘는 10kg 사야 돼. 그럼 전체적인 가격은 얘가 보다 비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얘도 볼게요.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비교만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싼지. 얘도 100g에 600원이야. 근데 얘는 1kg에 5,500원이야. 그럼 얘가 더 비싸죠. 이건 1kg에 6,000원 꼴이니까. 더 비싸죠? 근데 10% 할인하면요. 이거는 540원이에요. 60원 깎아주면 5,400원이야. 얘가 얘보다 싸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거 100g에 900원, 이거는 킬로그램에 8,000원. 이거는 이게 더 비싼데요? 이게 더 비싸죠? 그러나 얘는요. 다진 생강이 750g이 필요한데 얘는 1kg 사야 돼. 1kg. 8,000원이야. 8,000원. 근데 얘는 750g이니까요. 100g 당하니까 얘는 800g 사면 돼. 800g. 이거 할인 안 해줘도 8, 9, 70이 7,200원이에요. 할인 안 해줘도. 맞죠? 얘가 더 싸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랑 볼게요. 얘는 마늘 생강 한 세트당 400g이야. 한 세트란 것이 다진 마늘 500g하고 다진 생강 100g. 그죠? 600g이죠? 요거 500g, 100. 그러면 요거 4,000원인데요. 그럼 500g 5, 6, 3,000원에다가 요거 3,900원이죠? 500g, 100g 하면. 맞죠? 세트로 계산해도 얘가 얘보다 싸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 10% 더 해주잖아요. 그치? 그럼 더 싸져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얘보다는 요놈하고 요놈을 묶어 사는 게 여기서 10% 받죠? 여기서 10% 받으니까 유리할 거는 같아요. 맞습니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거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비교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계산하기 전에 얘를 먼저 보라고요. 얘를 먼저 봅니다. 얘를.
아시겠죠? 얘를 먼저 봐요. 그래서 자, 만일에 내가 계산한 값이야. 얘하고 얘를 A 상가하고 D 상가하고 10%씩 할인받은 값이 만일에 이 값이 나오면 이 값이랑 끝난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값이니까. 맞죠? 그런데 이거보다 큰 값이 나오면 이제 다른 것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럼 그거보다 더 싼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B 상가나 C 상가에서.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그치? 더 싼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다시 해봐야 돼. 그러면 다 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응? 자, A 상가랑 D 상가 걸 먼저 계산해 보고 저 값이 최저값이 안 나오면 그때 이제 B 상가, C 상가 거꾸로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빨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A 상가부터 계산합니다. 배추 통당 2,000원. 100통이니까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개당 500원. 쉬운 2개. 그럼 50개면 25,000원. 26,000원인가요? 그죠? 26,000원. 그 다음에 쪽파 100g에 200원. 15kg. 100g에 200원이면 2,000원. 3만원인가요? 맞죠? 저 1kg에 2,000원. 2,000원이니까 곱하기 15. 그럼 3만원. 그러면 A가 지금 얼마냐면요. 20만원, 26,000원, 3만원. 25만 6천원이 나오겠죠. 했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D상가. 자, 고춧가루가 100g에 3,000원. 9.5kg니까요. 이거 금액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맞죠? (30만원에서) 15,000원, 28만 5천원인가요? 28만 5천원? 맞죠? 이렇게 되겠네. 맞나? 3, 5, 15, 3 맞죠? 28만 5천원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100g에 600원, 다진 마늘 6kg. 6kg면 66에 36, 36,000원이죠? 1kg에 6,000원, 36,000원. 100g에 900원, 750g. 아, 요거는 10g에 90원이니까 750g이면 75씩, 그죠? (67,500원이겠네) 아, 6,750원 맞죠? 6,750원인가요?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어우, 바보. 이건 100g 단위로 팔아야 돼요. 100g 단위니까 요거 800g입니다. 800g. 아시겠죠? 800g이에요.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8, 9, 72, 7,200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할인 안 된 거야, 지금. 그냥 가격이에요. 그냥 가격. 자, 그러면 얘가 총 얼마가 나올까요? 28만 5천원에 3만 6천원에 7,200원. (32만 8,200원) 이렇게 나오겠다. 32만 8,200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랑 다 더해주면 58만 4,2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원래 정상 가격입니다. A 상가하고 D 상가에 구입했을 때 정상 가격이 58만 4,200원인데요. 여기하고 여기서 모든 걸 다 구입하면 10% 총액의 10% 깎아주니까 여기서 10% 빼면 돼요. 맞죠? 그러면 58,420원 빼주면 돼요. 빼면 80원에 7에다가 5에다가 맞나요? 이 52만 5,780원 나오죠? 52만 5,780원 볼까요? 근데 봐봐요. 52만 780원 1번에 있어요. 그지? 그 얘기는 저보다 낮은 게 없다는 얘기지. 나머지 저보다 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일에 선택지 보기에 요 값이 다른 데 있어. 3번이나 4번에 있어. 더 작은 값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해봐야 돼. 그때는.
그때는요, B하고 C까지 고려해서 해봐야 돼요. 그럼 더 싼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면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하고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땡땡공사의 직원 연봉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주어진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래 놓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6조 연봉의 산정은 직원의 연봉은 기본 연봉, 성과 연봉 및 기타 수당의 합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매년 따로 정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랬습니다. 기본 연봉은 전년도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누적 가산하여 적용한다. 기본 연봉의 100분의 10은 제6조에 의한 전년도 업적 등급에 따른 지급 개수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그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본 연봉 계산식은 기준 연봉의 곱하기 10분의 9. 즉 기준 연봉의 10분의 9. 즉 90%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요. 기준 연봉 곱하기 10분의 1에다가 전년도 업적 등급별 기본 연봉 차등 지급 개수를 여기다 곱해준대요. 그럼 이게 뭔데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업적 등급별 기본 연봉 지급 개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렇게요. 단 근무 성적 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업적 등급 지급 개수를 이걸 1로 한다. B등급으로 본다는 얘기죠. 등급별로. 그래서 S등급이면 지급 개수가 1.0025, A등급은 1.00125. 즉 뭔 얘기냐면요. 요게 지금 2.5% 10분의 1, 즉 기준 연봉에,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 연봉은 전년도 기본 연봉에 기준 연봉하고 기본 연봉하고 구분 잘해야 됩니다. 전년도 기본 연봉에 당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인건비 상승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 인건비 올해는 5% 상승시켰습니다. 그럼 그걸 반영해서 그게 기준 연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연봉을 5천만 원을 받았다. 5천만 원. 근데 만일에 5% 인건비 상승분이 있다. 5%가. 그러면 기준 연봉은 이제 5천만 원에 5%가 250만 원이죠. 그지? 그러니까 5,250만 원이 기준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뭔 얘기냐면 기준 연봉의 10분의 90%는 그대로 계산하고 거기에다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에, 즉 만일에 기준 연봉이 5,250 하면 좀 귀찮으니까 5,200이라고 할게요. 그냥 5,200만 원이다. 그럼 거기에 10% 520만 원이죠? 그치? 520만 원에 거기에다 곱하기 요거 차등 지급 개수. 그러니까 만일에 S등급을 받은 사람은 1.025가 곱해지는 겁니다. 즉 2.5%를 더 추가로 곱해서 조금 더 주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확보된 지급 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 표와 같이 전년도 업적 등급에 따른 성과 연봉 지급 개수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성과 연봉을 차등 지급한다. S등급이면 성과 연봉이 1.2배, 즉 20% 더 준다는 얘기겠죠? 성과 등급으로 이건 10% 맞죠? 1.1이니까 곱하기 B등급을 기준으로 그 얘기입니다. C등급은 오히려 10% 깎는 얘기죠. 성과 연봉을. 그 다음에 D등급은 20% 깎는다는 얘기죠. 0.8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성과 연봉 계산식은 기본 연봉 이걸 12로 나누고, 그러니까 월이죠. 월 평균 금액을 얘기합니다. 기본 연봉을 12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당해 연도 성과 연봉 지급률 곱하기 전년도 업적 등급별 성과 연봉 차등 지급 개수 이렇게 된대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차피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나올 거예요. 그쵸? 이거 이제 요것들을 이용해서 갖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땡땡 공사에서 책정한 올해의 인건비 상승률과 성과 연봉 지급률이 각각 3%와 5%일 경우 두 직원의 올해 성과 연봉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단 소수점은 절사하여 만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즉 몇 점 몇 만원 단위가 만원입니다. 절사예요. 절사 무조건 깎아내린다는 얘기죠. 절사요. 자, 서 과장이 전년도 기본 연봉 4,300만원, 전년도 업적 등급은 B등급, 문 대리는 전년도 기본 연봉 3,500만원에 전년도 업적 등급 A. 일단입니다. 일단은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준 연봉이 들어요. 기준 연봉. 그럼 기준 연봉은 뭐라 그랬어요? 자, 우선, 기본 연봉을 올해 기본 연봉을 먼저 계산해야죠. 그죠? 보세요. 요거는 요거를 보고서 하겠습니다. 내가 못 외우니까. 자, 서과장부터 볼게요. 서과장. 4,300만 원에 단위 생략. 전년도 B등급. 문대리는요. 3,500만 원에 A등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야 자, 지금부터 요거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뭐라 그랬죠? 또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인건비 상승률이 3%, 그 다음에 성과 연봉 지급률 5%. 요거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정해지고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 봐요. 자, 기준 연봉은 전년도 기본 연봉에 당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래요. 그럼 전년도에 서과장부터 봐요. 서과장 4,30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 3%. 그러니까 이게 기준 연봉이 되는 거야. 3%. 그러면 서과장부터 볼게요. 4,300에 곱하기 1.03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냥 4,300에 3,339, 9, 3, 4, 12. 129만 원이죠? 3%가 129만 원? 그러면 4, 4, 2, 9. 요게 이제 기준 연봉이 됩니다. 4,429만 원. 됐나요? 기준 연봉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 문대리는요? 야, 하필이면 문대리가 뭐야, 문대리가. 그죠? 뭘 문대리는. 자, 그러면, 자, 문대리는요, 3,500에, 똑같아요. 3,500에 곱하기 1.03인데요. 얘는, 3,500에 3%면 355, 339, 105만 원이에요, 105만. 맞죠? 105만 원. 그죠? 그럼 3,605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게 바로 기준 연봉이 되는 거예요. 기준 연봉. 자, 그러면, 자, 이제 문과장부터 보겠습니다. 문과장. 자, 얘는 기준 연봉이 10분의 9고, 기준 연봉 곱하기 10분의 1에 전년도 업적 등급별 기본 연봉 차등 지급 개수가 얘는 1이잖아요. B등급이니까 1. 맞죠? 1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기본 연봉이 그냥 이거예요. 4,429만 원. 됐습니까? 그냥 4,429만 원이 저게 기본 연봉입니다. 연봉. 붙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성과 연봉 지급률이 5%가 이거는 고정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자, 성과 연봉 계산식. 지금 문제가 뭐 구하라 그랬어요? 성과 연봉.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구해야 돼. 이거. 갑니다. 기본 연봉이 12. 4, 4, 2, 9 나누기 12. 이게 다시 말하면 월 평균 임금이에요. 월 평균 임금. 여기에 자, 곱하기 당해 연도 성과 연봉 지급률. 얼마예요? 0.05.
이거죠. 그죠? 여기에 전년도 업적 등급별 성과 연봉 차등 지급 개수 요거죠. 요거. B등급 1.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요걸로 끝입니다. 됐나요? 요걸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요것만.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다 0.05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나요? 59, 45, 5, 20, 54, 20, 54, 20. 이렇게 되죠? 여기다 이거 곱하면 22.145 나와요. 22.145. 요거를 12로 나눠주면요. 가만히 있어보자. 만원 0.05. 큰일 날 뻔했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숫자가 너무 작은데 221.45인데 큰일 날 뻔했네요. I'm sorry.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소수점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자, 1, 그러면 1, 2, 그러면 101. 8이 되죠. 왜?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18만 몇천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치? 18만 점 얼마 나와? 18점 얼마 나오는데 만원 미만 절사한다 그랬잖아. 여기서 문제에서. 그죠? 여기서 확인. 그죠? 단소수점 절사야 만원 단위로 표시한다. 맞죠? 그러니까 18점 얼마거든? 그냥 18만원. 그럼 18만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됐죠? 자, 문대리는, 서과장은 쉬워요. 계산이. 왜? 얘가, 얘가 1이니까. 쉽습니다, 서과장은. 근데 이제 문대리께 골치 아파요. 자, 서과장은 끝났어요. 서과장 18만원 나왔고요. 요거는 18만원. 문대리 거 계산해야 되거든? 문대리 거? 자, 계산합니다. 3605에다가 곱하기. 그죠? 12분의 1. 요거. 나누기 12 먼저 하고요. 12 나누기.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 당해연도 성과연봉 지급률 0.05, 5%. 여기다가 곱하기. 전년도 업적 등급별 성과 연봉 차등 지급 개수. 얘는 얼마가 곱해져야 되냐면 얘가 A등급이잖아요. A등급이니까 얘는 틀리네. 얘는 좀 복잡해요. 다시 이렇게 돼야 돼. 와, 좀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이렇게 돼야 돼. 기준 연봉 곱하기 10분의 9에다가요. 얘는 이게 지금 A등급이니까 요게 들어가야 되거든. 요게요.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자, 이거 조금 복잡하다. 3605 곱하기 10분의 9. 여기에 플러스 3605 곱하기 10분의 1에 곱하기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 연봉이 되거든요. 좀 다릅니다. 자, 1 플러스 0.0125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 기본 연봉이에요. 이제 계산하기가 엄청 짜증날라 그러죠? 잘 들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1.012로 안 쓰고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요거는 자, 얘랑 곱하고 얘랑 분배 법칙에서 이렇게 곱해주면, 그쵸?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3605 곱하기 10분의 5, 3605 곱하기 10분의 1. 요거랑 요랑 곱하면 그럼 그냥 3605예요. 맞죠? 이게 계산이 훨씬 빨라요. 훨씬 편합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뭐만 하면 돼? 3605 곱하기 10분의 1, 즉 360.5죠. 여기에 곱하기 0.0125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차피 1000단위는 필요 없어. 만 단위까지만 계산하면 될 거거든. 맞죠? 만 단위까지만 계산하니까 자, 요 놈을 계산하는데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 소점 하나, 두 개 옮겨 볼게요. 요거는 3.605 곱하기 1.25가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요건 정도, 이 정도만 할게요. 만 단위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1.25 이게 편한가? 6, 5, 30, 6, 2, 12, 6, 1은 6 맞죠? 3, 5, 15, 3, 2, 6, 3, 1은 3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약 45,000원, 45,000 얼마 나와요. 여기 계산 안 했어요? 4점 얼마란 얘기야. 4만 원. 만 단위로 하면 4점 얼마야. 4.5니까 요거는 그냥 천 단위 무시하면 되니까요. 요거는 3609 이렇게 되면 돼요. 3,609만 원. 요게 바로 기본 연봉이에요. 문대리에. 문대리 꽤 어렵죠? 됐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거 좀 싹 지우겠습니다. 싹 지우고요. 자 문대리 거 계산해 볼게요. 자 3609 3,609만 원 요거 나누기 12 곱하기 당해 연도 성과 연봉 지급률 1.1이죠. A등급이니까. 그쵸? 1.1 성과 연봉 지급률. 바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요게 먼저인데 요게 먼저죠? 지워버렸네? 지워버렸네 선생님이. 요게 먼저예요. 0.5가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죠? 나와 있죠? 나와 있으면 5%로 나와 있으니까 0.05 0.05죠. 0.05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요거 그죠? 성과연봉 지급률. 그 다음에 요게 1.1이죠. 요게 전년도 업적 등급별 성과연봉 차등 지급 개수. 요거 1.1. A등급이니까요. 곱하기 1.2 이거예요. 됐나요? 요거를 계산해서 천 단위 무시하고 만 원 단위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지금 0.055죠. 그지? 1.1 곱했으니까 0.05. 그죠? 요거 12로 나누면 여기 한 3. 대략 그냥 요거를 300으로 잡으면 되겠네. 300 잡으면 되죠? 그냥 곱하기 이 정도 하면 돼요. 이 정도요? 그럼 3, 5, 15, 3, 5, 15. 16.5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16만 5천 원인데 이거 떼고요. 빼고 16만 원. 끝. 16만 원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4번이 답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조금 시간 걸리겠죠? 문대리 때문에 그래. 문대리. 자, 그 정도 하고요. 마지막 19번 가볼게요. 19번. 1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주어진 연봉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경영상의 이유로 계산된 성과 연봉이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회사는 확보된 지급 재원 범위 내에서. 그죠? 여기서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저대로 다 전부 다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계산된 성과연봉이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동일한 기본 연봉을 받은 두 사람의 올해 기본 연봉의 차이는 최대 2.5%이다. 여길 봐야죠.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은 S등급을 받고요. 한 사람은 A등급이야. D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2.5% 더 받는 거죠. 기준 연봉이. 그쵸? 이게 지급 개수가, 그치? 2.5% 더 받는 거니까 얘는요, 2.5%를 깎이는 거죠. 그럼 이거랑 몇 퍼센트 차이 나요? 0.05 차이 나요. 즉 5%예요. 근데 정확하게는요, 5%포인트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두 사람의 차이는 5%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최대 2.5%다? 아니다. S등급하고 D등급 사이는 5% 차이 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성과연봉은 매월 동일하게 지금 12로 나눴으니까요. 맞죠? 12로 나눠서 주는 거니까 동일하게 지급된다. 업적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개수는 B등급을 기준으로 각 등급별로 10%씩 차이 난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요거죠. 요거. 맞죠?
업적 등급에 따른 성과 연봉 지급 개수는 10%씩. 이걸 기준으로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맞죠? 맞고요. 업적 등급 B등급을 받은 직원은 인건비 상승분만큼의 기본 연봉이 상승된다. 방금 서과장 한 것처럼 그죠? B등급인 경우는 그냥 곱하기 1이니까요. 그냥 인건비 상승분 그거만큼 기본 연봉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거는 2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하고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한 대표 기출 유형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지금 뭐 1시간 동안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만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즉 계산을 어디까지 해야만 그 계산에 들어간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연습. 제일 중요한 건 연습입니다. 아무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강의 듣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연습 많이 하시고요. 끝으로 에듀윌 교재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선생님은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은구였습니다.